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좋은 모델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정교화 모델이라고 하죠. 음, 리그레이션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이제 니치 리그레이션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어떤 미래 데이터, 이제 테스트 데이터죠. 이제 미래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 성능이 좋은 이제 모델을 만들기는 희망을 하죠. 그래서 이런 이제 미래 데이터에 대한 expected error가 이제 낮은 모델을 이제 추구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식으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에러가 적은 그런 거를 이제 예측을 해본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expected MSE, 민스퀘드 에러를 이제 줄이려면 이제 바이어스하고 베어리언스, 그러니까 바이어스가 낮든지 베어리언스가 낮든지 아니면 이제 둘 다 낮추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어, 바이어스가 증가하더라도 이제 베어리어스가 이제 감소폭이 크다면 이제 expected 민스퀘드 에러는 이제 예측성 감소를 해서 예측 성능이 이제 증가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리스트 스퀘어 에스티메이션 메서드, 요걸 이제 최소 제곱법이라고 하는데, 요걸 이제 평균 제곱 오차 MSE, 예, MSE를 이제 최소화하는 회계 계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식으로 보시면 요 이제 베타 부분은 이제 요 베타가 이제 파라미터죠. 이제 점추정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규민, 아규민 이제 베타가 이제 요 민이라는 게 이제 최소화시킨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요 베타를 이제 회귀계수로 보고요. 그러한 다음에 이제 시그마 i, 그러니까 그 i 1부터 n까지 이제 더하고 그 다음에 yi가 이제 실제값이잖아요. 그 실제값에서 이제 예측값인 요 베타 파라미터를 이제 빼고 이제 더하죠. 더하고 이제 여긴 합하고 요런 의미죠. 합해서 이제 최소값을 구하는 회계계수의 최소값을 구하는 그런 거를 이제 점 추정량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결과값이 나오죠. XY. 그래서 결과값은 이런 이제 XY 데이터꼴로 나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어떤 회계 계수 요 베타에 대한 이제 언바이어스 이제 에스티메이터 중에서 이제 가장 분선이 작은 그 에스티메이터를 이제 이렇게 블루라고 합니다. 예. 베이스 라인을 언바이어스 에스티메이터 줄여가지고 이제 블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 추정량은 이제 언바이어스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점 추정량이 뭔지 점 추정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점 추정량이라는 것은 이제 어, 모수의 이제 모수의 추정에는 이제 점 추정하고 이제 구간 추정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점 추정이라는 것은 이제 추정된 표본으로부터 이제 모수의 값에 가까우리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 이제 하나의 값을 이제 제시를 하게 됩니다. 이제 구간 추정이라는 것은 하나의 값만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 범위, 그러니까 모수를 이제 어, 포함하리라고 예상되는 이제 적절한 어떤 구간을 이제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가설 검증 방법에는 이제 모수가 이제 전체 데이터를 뜻하는데 모수에 대한 가설 검증을 할 때 추출된 표본뷰를 이제 기준으로 하는데 예를 든다면 이제 어떤 도시에 이제 청소년기 이제 성장에 관한 연구를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중학생 1학년 이제 남학생이 30명 이제 임의를 추출을 해가지고 키를 측정을 해요. 그래서 표본으로부터 이제 얻은 30명의 이제 키 평균으로부터 그 도시 전체 중학생 1학년 남학생의 평균 키를 이제 추론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뮤를 하나의 값으로 이제 추정하는 것을 이제 점 추정이라고 하고요. 그 뮤가 이제 포함할 만한 적당한 구간, 그 구간을 이제 구간 추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뮤 값이 이제 몇 년 전의 평균값인
뭐 예를 들면 이제 155cm와 이제 다른지를 판단하는 그런 거를 이제 가설 검증을 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점 추정, 이제 포인트 에스티메이션, 예, 점 추정이라는 게 뭔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점 추정이라는 것은 이제 추정하고자 하는 하나의 우수에 대하여 우집단에서 이제 임의로 추출된 n개의 어떤 표본의 확률 변수로 이제 하나의 통계량을 만들어서 이제 주어진 표본으로부터 이제 그 값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그 수치를 이제 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모수를 추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통계량을 이제 에스티메이터 추정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관측값으로부터 계산된 추정량의 이제 값을 이제 추정치 에스티메이트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위에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평균 키를 계산한 거를 다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 모평균이라는 것은 이제 그 해당 도시의 이제 중학생 1학년 남학생들의 이제 평균 키를 이제 모평균이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추정한다고 할 때 그 직관적으로 가장 타당한 추정 값을 이제 표본의 평균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x 여기 이제 추정량이고요. 그다음에 x 그 추정량이라는 것은 표본의 평균을 뜻합니다. n분의 1이죠. 그래서 x1부터 이제 xn까지 이렇게 어떤 표본의 평균을 추정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어떤 예를 든다면 이 x가 160.2cm라고 할 때 평균 키 이제 추정치가 160.2cm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추정량은 이제 하나의 이제 확률 변수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추출된 이제 표본의 값에 따라서 이제 그 값이 달라지겠죠. 근데 수치 변화를 이제 추정한다는 것은 이제 표준 오차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스탠다드 에러 SE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표준 오차가 작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표본 평균의 이제 기대값과 이제 표준 오차는 이제 모집단의 평균 미와 그다음 표준 편차 시그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아래와 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요 n 그 n이 클수록 표준 오차값이 이제 작아지겠죠. 예. 그래서 이제 작아져야지만이 이제 좀 더 정확한 이제 추정이 이제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루트를 씌워서 이제 식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모평균에 대한 이제 점추정을 본다면 이 모수라는 것은 이제 모집단의 평균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자료라는 것은 이제 평균이 이제 표준 편차 모집단에서 임의로 추출한 이제 표본들 x1부터 xn이 이제 자료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추정량은 이제 표본 평균 x를 뜻하고요. 표준 오차는 이제 요 루트를 씌운 루트를 씌운 요걸 뜻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정된 표준 오차는 요 s s에다가 루트 n을 씌운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리그레제이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리그레제이션이라는 것은 이제 정교화를 뜻하죠. 그래서 우리가 요 세 개의 그래프가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는 이 중간에 있는 이 그래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저기 학습이 잘된 학습이 덜 된 언더피팅을 발생하는 이런 그래프도 아니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 학습이 잘 된 오버피팅을 발생하는 이런 그래프도 아닌 약간의 에러를 가지고 있는 이런 정교화된 이러한 그래프를 찾는 게 이제 우리의 목적인 거죠. 그거 이제 이렇게 식으로 보면 이제 그래프에서 이 부분이 이제 디그레 부분도 폴리메니아라고 차수 여기가 이제 차수고요. 여기가 이제 에라라고 봤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게 여기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 우리가 이제 그 먼저 트레이닝을 먼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데이터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요게 이제 테스트입니다. 예, 테스트 해야 되는데 테스트 데이터인데 맨 처음에는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보시면 이 부분은 이제 하이하잖아요. 높잖아요. 그래서 바이어스가 이제 높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 트레인 트레인도 높고 이제 테스트도 이렇게 이 부분은 이제 높은 거죠. 이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점점 내려가는데 어, 트레인 데이터는 그냥 쭉 제대로 점점 잘 내려가요. 근데 테스트 데이터는 이제 이렇게 올라가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요 부분, 요 부분이 이제 그 베어리언스가 이제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트레인 같은 경우는 낮은데 이제 실제로 테스트를 했을 때는 이게 높다. 안 좋은 거죠. 예, 안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보면 요 부분은 요 이제 요 1회 리니어한 직선으로 예측하는 요 1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 요 부분은 이제 요 3부분 너무 예측이 잘 되는 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오버피팅이 발생하는 이제 요 3부분은 여기 해당된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2번이 이제 제일 좋은 모델인 거죠. 1번은 이제 그 바이어스가 높고 3번은 이제 베어리언스가 이제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정교화란 뭐냐, 리그레제이션이란 뭐냐, 라고 했을 때, 요게 이제 금방 말씀드렸듯이 너무 정답을 이제 잘 맞추는 안 좋은 케이스죠. 정교화라는 것은 요러한 케이스를 뜻하는 거죠. 그걸 이제 식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교화 식이죠. 그래서 이건 이제 베타를 이제 최소화 시키는 거고, 파라미터를 최소화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실제 값하고 실제 값에서 이제 예측 값을 빼고 이제 제곱을 씌우고 그다음에 이제 합하잖아요. 그러니까 1부터고요. i는 1부터고.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뭐 5000이라는 이제 큰 값이 주어져요. 그래가지고 요 부분 이제 베타 3 이제 베타 4 해가지고 이제 제곱을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요런 요게 이제 큰 값이잖아요. 큰 값이니까 요 베타 값은 그 0에 근사하게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크니까. 곱했을 때 이게 다 날아가야 되니까요. 없어져야 되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베타를 최소화시켜야 되니까. 예, 그런 거를 뜻하는 거고. 그랬을 때 이제 요 베타 이제 예, 어떤 제약을 준다. 예, 요 베타에 이제 제약을 주는 거잖아요. 제약을 준다는 의미를 이제 리그레션, 그건 이제 정교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베타 값이 작아야지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걸 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람다를 넣어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기서 요 식은 이제 앞에 위에 거하고 비슷하고요. 그래서 요거 이제 트레이의 어떤 그 정확도, 예, 트레이 어큐러시를 뜻하고 요 부분은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 이제 정확도인데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람다를 씌웠습니다. 예. 그래서 요 람다가 어떤 조절 파라미터죠. 람다 역할이 이 람다 가지고 이제 조절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요거는 이제 컨셉인데요. 어떤 전개의 컨셉입니다. 전개의 컨셉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요거 이제 위에 식들하고 비슷하고요. 람다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람다를 이제 아주 작은 값, 예를 들면 이제 뭐 0.001로 이제 줬어요. 그래서 람다를 이제 되게 작게 준 거죠. 람다를 이제 작게 주게 되면 이제 이 베타 1, 베타 1, 뭐 베타 2, 베타 3, 뭐 이런 베타 값들은 0에 가까워질 거 아니에요. 그죠? 작은 값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어 0에 가까워진다는 거는 이게 이제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면 이제 베타 제로가 남잖아요. 그래서 베타 제로가 남게 되면 그냥 이렇게 y가 쭉 이렇게 언더피팅 돼 버리는, 네, 이런 이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남다가 이제 너무 컸을 때 이제 미니마이즈 시키려고 하면 베타가 작아져야 되기 때문에 작아진다는 건 0에 이제 근사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남다가 너무 높으면 언더피팅이 발생한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반대로 이제 남다가 되게 작아요. 남다가 너무 작아요. 그럼 여기가 남다가 너무 작게 되면 이런 값들이 다 살아나잖아요. 뒤에 값들이 다 살아나게 되면 이제 데이터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이런 오버피팅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남다 값을 너무 크게 너무 너무 크게 줘가지고 이제 발생하는 그런 이제 언더피팅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작게 너무 작게 줘가지고 이제 발생하는 이제 오버피팅 문제. 이런 것들은 이제 음, 어,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런 어떤 니그러제이션의 이제 방법, 그러니까 전개의 방법으로 이제 어떤 거를 볼 수 있으면 이제 전개의 방법은 이제 이 베타 값, 회귀 개수죠. 그 베타 값을 이제 가질 수 있는 값에 이제 어떤 제약 조건을 이제 부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이제 제약 조건으로서 이제 바이어스가 이제 증가할 수 있지만 이제 베어런스를 감소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이어스가 증가는 할 수 있겠지만 그때 이제 베어리언스를 이제 감소시키면 되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니스 스퀘어 메서드 방법. 요거 이제 최소 제거법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그 최소화 시키는 거잖아요. 베타 1과 베타 2를 이제 미니마이즈 시킨다는 거죠. 최소화 시킨다는 게. 그래서 요 식은 이제 뭐 많이 봤던 식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레그라제이드 메서드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똑같아요. 여기는 요거하고 이제 이 부분은 똑같죠. 그래서 요 부분도 이제 요 부분도 이제 똑같네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보시면 이제 yi 뭐 xi만 뭐 베타 1 그래가지고 xi2 뭐 베타 2 해가지고 이제 다른 부분이 여기가 이제 1인데 여기는 이제 여기가 이제 2네요. 2. 여기 이제 틀리네요. 그래서 이제 어떤 서브젝트 2를 보시면 이제 베타 1, 2 플러스 베타 이제 2의 제곱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30이 이제 이거보다 이제 뭐 크거나 같다 해가지고 어떤 예를 든다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베타 값에 대한 이제 제약의 조건을 여기다 거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리치 리그레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리치 리그레션은 이제 L2 롬에 이제 사용되는 건데 L2 L2롬 예, L2롬은 이제 전개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요거는 이제 제곱 오차를 이제 최소화하면서 회귀해서 이제 베타에 L2롬에 이제 제한을 거는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그림에서 보면 여기 이제 베타 예측하는 이제 리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최소값 베타 이제 최소값을 우리 이제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합하고 yi, xi 베타 제곱 이게 이제 민스퀘어라죠. 그래서 이제 서브젝트 2를 보면 이제 요 베타 j2는 이제 요 t가 이제 크거나 같은 거죠. 예. 그 요게 이제 요거를 일식으로 이제 봤을 때 그 요거를 이제 두 번째 식을 요거를 이제 두 번째 식으로 이렇게 풀게 되면 이제 남다를 이렇게 요 t가 이제 남다 역할인 거죠. 예, 그래서 남다가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는 이제 요런 어떤 t하고 남다를 이제 최소값을 만들려는 어떤 음, 최소값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뭐 제약을 준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요 리치 리그레션, 예, 엘트롬, 엘트롬, 엘트롬이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치 리그레션은 이제